안녕하세요. 보내주신 지난주 5월 19일부터 23일까지의 미국 및 글로벌 증시 자료 잘 봤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시장에 어떤 핵심적인 흐름들이 있었는지, 또 그 이면은 뭔지 함께 좀 파헤쳐 보죠. 네, 좋습니다. 특히 이번 주는 미국 증시 변동성이 눈에 띄게 컸어요. 왜 그랬는지, 그리고 이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 포인트를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분석은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미국 증시 하락 배경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크게 보면 국채 금리가 급등했고 트럼프 감세안 통과, 또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이 세 가지가 큰 축이었거든요. 네, 세 가지. 네. 그래서 주요 종목부터 채권, 원자재, 글로벌 시장까지 쭉 훑어보면서 당신이 시장의 큰 그림하고 또 세부적인 맥락을 연결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목표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4.6%를 넘고 금값은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재밌는 지점들이 많았죠. 바로 그 지점들 한번 파고들어 보죠. 일단 미국 증시 주요 지수들이 다 내렸어요. S&P 500이 주간으로 한 1.5%, 나스닥 1.3%, 다우존스는 1.8%나 하락했는데요. 이 하락의 가장 큰 동력 역시 그 재정 문제랑 금리였던 거죠. 정확합니다. 크게 보면 세 가지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했어요. 첫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 통과. 이게 앞으로 10년 동안 약 3조 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 우려를 확 키웠거든요. 3조 달러요. 네. 당장의 성장 효과 기대 이런 것보다는 장기적인 재정 부담에 시장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한 거죠. 둘째는 20년물 국채 입찰이 좀 부진했어요. 이거랑 맞물려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4.6%를 돌파했고요. 아, 그 4.6% 선이요. 중요한 심리적, 기술적 지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무디스 신용등급 강등도 빼놓을 순 없겠죠. AAA에서 AA1으로요. 네, 그것도 있죠. 비록 한 단계 내려간 거긴 하지만 그래도 최고 등급 AAA에서 내려왔다는 그 상징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의 장기 부채 상환 능률, 이게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신호로 해석되면서 투자 심리에 미묘하지만 분명한 부담을 더했습니다. 여기에 일부 연준 위원들이 좀 매파적인 발언, 그러니까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내비치면서 찬물을 끼얹은 거죠. 근데 말이죠. 이런 거시적인 악재 속에서도 개별 종목들 움직임은 또 달랐다는 게 흥미로워요. 보면 엔비디아 2%, 마이크로소프트 2%, 애플 1.7%, 테슬라도 2.1%. 이런 빅테크는 오히려 올랐단 말이죠. 네, 맞아요. 특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6% 넘게 오르고 서비스나우는 무려 15%나 급등했어요. 이건 뭐죠? 바로 그 점이 이 시장의 복잡성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하락 압력 속에서도 그 기업 자체의 펀더멘탈이 강하거나 특히 AI 관련 기대감 아니면 예상치를 확 뛰어넘는 실적 이런 그 주가를 방어하거나 오히려 끌어올리는 동력이 된 겁니다. 아하. 서비스나우 15% 급등은 정말 시장의 개별 기업 성과에 얼마나 주목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죠. 반대로 IBM은 한 6% 빠졌는데 이건 CEO 발언 여파고요. P&G나 치폴레는 실적 우려 때문에 각각 5%, 3.5% 정도 하락하면서 차별화가 아주 뚜렷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채권 시장으로 넘어가서 금리 급등과 함께 원자재 시장 특히 금 가격 움직임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데도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건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금리 부담을 그냥 압도할 만큼 강했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4.6% 넘고 30년물은 5%까지 돌파하는 등 채권 금리가 확 올랐잖아요. 네, 5%요. 근데 동시에 재정 불안, 신용등급 강등 같은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안전자산인 금으로 자금이 확 몰린 겁니다. 그래서 온수당 3,500달러를 넘어서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한 거죠. 달러는 좀 어땠나요? 재정 적자 우려 때문에 약세를 보일 법도 한데 달러도 좀 복잡했어요. 약세를 보일 듯 하다가도 다른 통화 대비해서는 여전히 상대적인 강세를 유지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유가 WTI는 배럴당 63.75달러로 조금 오르긴 했는데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가 계속 있어서 변동성은 여전했습니다. 미국 시장이 이렇게 흔들리는 동안에요. 다른 주요국 시장은 오히려 좀 선방하거나 상승하는 모습이었네요. 유럽이나 아시아 쪽은 분위기가 달랐나 봐요. 그게 또 흥미로운 점인데요. 미국발 우려가 글로벌 전체를 막 뒤덮지는 않았어요. 유럽 증시, 그러니까 STOX 600은 0.4% 올랐고요.
오히려 기업 실적 호조나 22의 완화적 통화 정책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견조했죠. 특히 독일 데이엑스는 1%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독일은 최고치요. 와. 네, 아시아 쪽에서는 중국 CSI 300 지수가 1.2%, 항생은 0.3% 올랐는데 이건 정부 부양책 기대감이 좀 작용한 거고요. 일본 니케이 225 지수도 한 0.5% 상승했는데 BOJ, 그러니까 일본은행의 정책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올랐습니다. 각 지역별로 동력이 달랐던 거죠. 네, 그럼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지난주는 미국의 재정 적자 확대 우려, 특히 그 감세안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로 인한 국채금리 급등, 또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악재가 겹치면서 변동성이 커진 한 주였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전자산 선호 심리를 자극해서 금값을 끌어올렸고요. 네, 여기에 연준의 매파적 기조까지 확인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은 좀 꺾였고. 그렇죠. 하지만 이런 거시적인 환경 속에서도 AI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개별 기업의 뛰어난 실적 이런 것들은 주가를 지지하는 강력한 요인이었다는 점, 그리고 미국 외 지역에서는 자체적인 동력으로 좀 차별화된 흐름을 보였다는 점,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얽히고 설켜서 시장을 움직였습니다. 이 복합적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당신의 투자 판단이나 경제 상황을 읽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이 모든 요인을 종합해보면요. 앞으로 시장의 향방은 당신이 주목해야 할 두 가지 큰 힘. 그러니까 미국의 대규모 재정 정책, 즉 감세안이 가져올 부담과 연준의 긴축 가능성, 금리 인상 시사 발언 같은 거요. 이 둘 사이에 줄다리기에 좀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줄다리기. 다음 주에는 특히 어떤 지표를 통해서 이 상반된 힘의 균형점을 좀 가늠해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네요.